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에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엔지니어 드라이브텍 오디세이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스페이스X에서 그 시험에 성공했죠.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한국에서 되게 안타까운 자동차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델 Y가 이제 한국에서 사고가 나가지고서는 거기 있는 이제 운전사가 이제 사망하는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사고가 나서 아마 문이 안 열려서 이제 운전자가 그 안에서 죽은 것 같다 이런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재구성하시는 과정에 약간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잘못하시고 있는 부분이 되게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크게 얘기해서 이제 전기차랑 이제 내연기관차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기차에 있는 로우 볼티지 시스템을 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전기차들의 메인 에너지원이 이제 하이 볼티지 배터리 팩에서 이제 에너지가 옵니다. 이제 전기 에너지가 와서 그걸로 이제 차를 구동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거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작동하게 돼 있죠. 하이 볼티지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거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없어요. 드라이브 유닛 이제 모터가 이제 하이 볼티지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HVAC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컴프레서 이제 힙 펌프라든지 이런 에어컨 컴프레서가 이제 하이 볼티지로 작동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차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이제 있다라면 이제 PTC 히터 캐빈을 이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 엘리먼트로 이제 공기를 데펴준다든지 아니면 몇몇 메이커들은 히터를 이제 플런트 라인에 적용을 해가지고서는 배터리가 너무 차가울 때 이제 웜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도 이제 사용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이 볼티지에서 바로 이제 전원을 끌어와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서라든지 드라이브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인버터가 있어 가지고서는 이제 직류를 교류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내연기관차 때 주로 얘기하던 이제 전장 시스템, 우리가 얘기하는 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오디오, 뭐 그 외에 수많은 이제 전기로 돌아가는 것들, 그런 모든 액세서리들을 이제 옛날에 이제 전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부분도 전기차에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전장들이 사실 이제 하이 볼티지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이 볼티지로 돌아갈 수도 없고, 보통 이제 12V 이제 5V, 12V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48V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이 볼티 보통 한 400V에서 높게는 이제 800V 이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감압을 시켜 가지고서는 로우 볼티지 시스템에 이제 공급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하이 볼티지랑 이 로우 볼티지 시스템 사이에는 DC-DC 컨버터라는 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V라든지 아니면 800V 이것들이 로우 볼티지가 쓸 수 있는 12V라든지 48V로 이제 낮춰서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DC-DC 컨버터라는 게 효율이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효율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이제 에너지 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 이런 모든 전장료가 전기를 얼마나 소모하는지 그런 게 이제 차마다 다 있을 거예요. 뭐 한 음악 듣고 뭐 에어컨 켜고 그러고 라이트 켜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으면 뭐 대략 한 뭐 300에서 뭐 5, 600와트 이 정도 사용한다라고 치면은 전장 쪽에서는 한 500와트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DC-DC 컨버팅을 거쳐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10% 정도 우리가 잃어버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실제로는 한 550와트 정도를 이제 배터리 팩에서 이제 끌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가 돼 있다라든지 운행을 안 하고 있을 때는 하이 볼티지 배터리에 있는 이제 메인 컨택터가 기본적으로 이제 끊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이제 주차가 돼 있다라든지 이제 장시간 이제 운전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메인 컨택터가 이제 떨어져 있고 이 로우 볼티지 배터리에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서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이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알람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제 키 같은 뭐 컨트롤러가 요즘은 다 무선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켜져 있어야 하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이제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이제 배터리를 또 그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로우 볼티지 배터리가 이렇게 차량이 주차가 돼 있거나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중에는 이 차량의 그런 에너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우 볼티지 배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커다란 용량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수명이 있고 언젠가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줘야 하는 그런 좀 우병에 있는 아이템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계시다가 에어백이 전개가 될 정도로 이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뭐니 해도 메인 컨택터를 먼저 분리를 시켜줘야 해요. 왜냐면은 사고가 난 다음에 메인 컨택터가 아직도 붙어 있게 되면은 감전이라든지 아주 안 좋은 이제 안전상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메인 컨택터를 빨리 이제 끊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 메인 컨택터가 떨어져 버리면은 로우 볼티지 배터리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서는 차량의 모든 컨트롤러가 다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로우 볼티지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안전한 곳에 이제 위치하게 돼 있어요. 캐빈 쪽에 가까운 곳이라든지 많은 메이커들이 이제 위치를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 이제 가장 안전한 곳에다 이제 위치를 해놓고 로우 볼티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이제 좀 튼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일단 비이클 컨트롤러는 메인 컨택터를 이제 완전히 이제 오픈시키고 그렇게 되고 로우 볼티지 모든 이제 비이클 컨트롤러는 로우 볼티지 배터리에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사고가 나고 메인 배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로우 볼티지가 파워가 없어서 우리가 문을 못 열게 되냐? 그렇지 않아요. 문은 그냥 열려요. 만약에 사고가 나고 에어백이 터진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 원래 쓰시는 버튼 눌러서 문 여시면 됩니다. 뒷자리도 똑같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그런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 비상 레치는 왜 있는 거냐? 이거 사고가 났을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비상 레치가 사고가 났을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셔도 똑같이 문 열고 나가시면 돼요. 로우 볼티지가 죽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로우 볼티지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차가 사고가 크게 나서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 불이 나서, 근데 일반적으로 배터리에 불이 나는 데까지 좀 걸리기 때문에 뭐 바로 불이 나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이 너무 커져서 로우 볼티지 쪽 하네스를 이제 녹여버려서 이게 다 단락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로우 볼티지를 잃어버릴 수 있죠. 근데 그 전까지는 로우 볼티지는 끝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문을 여시고 그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머전시 레시치는 왜 있냐? 이거는 말 그대로 로우 볼티지를 잃어버렸을 때를 위해서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종종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차가 이제 가만히 이제 주차가 돼 있을 때는 이 메인 컨택터를 이제 끊어버리기 때문에 차 시스템이 다 로우 볼티지로 돌아가고 있는데, 로우 볼티지도 이게 수명이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수명이 다해서 이제 볼티지가 너무 떨어져 버려 가지고서는 이게 메인 컨택터를 이제 다시 연결을 못 시키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로우 볼티지 배터리가 전압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시스템이 파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이 볼티지는 죽은 건 아니지만 메인 컨택터를 붙일 수 있는 로우 볼티지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가 이제 에너지원을 완전 상실한 상태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점프를 해야 하는데, 모든 자동차가 이제 점프하는 곳이 차 내부에는 없고 이제 다 바깥에 있어요. 내연기관차도 그렇고 이제 전기차도 그렇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차 안에 누군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이 비상 레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좌석, 이제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이제 손이 닿기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 있고, 그리고 운전자가 문을 이제 당기면은 전자 장비의 도움 없이 바로 이제 문을 열 수 있는 거죠. 근데 뒷좌석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좌석은 이제 아이들도 타고 이거를 만약 주행 중에 열면은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안쪽 포켓이라든지 이런 밑에다가 이렇게 바로 손이 닿지 않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를 해서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이 레치를 당기는 연습을 해야 한다. 뭐 연습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로우 볼티지가 늘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모델 Y 사건은 사실 저도 잘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면밀히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사건을 이렇게 재구성하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일단 너무 안타까운 사고고, 두 번 다시는 이제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설계를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거는 사실상 안전이에요. 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고, 여러 가지 상품성이 있는데 안전이 사실은 거의 모든 이 상품성을 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승차감이 좋은 차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도 이 안전하지 않으면 사실
그 이상 승차감을 좋게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시스템들이 뭐 아니면 더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도 사실 이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또 안전한 편리한 기능들을 넣는데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메이커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음을 이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로우 볼티지 쪽 시스템이 이런 게 사실상 내연기관 차량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채널을 통해서 약간 전기차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논리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기차의 출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기하는 게 좋을 것인지라든지 아니면 전기차의 인증 같은 거는 이제 레인지 테스트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